이러지 말고 가만히 들어봐. 나 당신을 위해서야. 6개월만 참아보자. 드라예, 여보, 듣자고. 매일 밤 자정이면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당신을 위해서. 하지만 길수 씨는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최길수 씨의 집. 대낮인데도 집안은 칠흑같이 어둡기만 합니다. 최길수 씨 부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둠 속에서 점심 식사 한창인데요. 창문을 가려놓아 빛 한 줄기 새어들지 않는 집안. 보고만 있어도 답답한데 노 부부는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조심해. 답답해. 그냥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6개월 동안만 이렇게 하면은 좋아진다잖아. 조금만 참아봐. 6개월만 참으면 좋아진다니. 노부부에겐 햇빛을 피해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듯합니다. 그날 밤 낮과 밤이 다를 게 없는 길수 씨의 집안. 그런데 잠자리에 든 아내 희자 씨가 안절부절입니다. 여보, 12시 다 돼가지? 어떡해. 괜찮아. 아무 생각 말고 자자. 아유, 어떻게 자? 아유, 정말 미치겠네. 바로 그때 이러지 말고 가만히 들어봐. 나 당신을 위해서야. 6개월만 참아보자. 드라예, 여보, 듣자고. 매일 밤 자정이면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당신을 위해서. 하지만 길수 씨는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노 부부는 6개월간 왜 이렇게 기이한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요? 폐지박스를 두고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도둑질이야? 뭐? 여기는 내 구역이란 말이야, 내 구역. 아이고, 폐지의 주인이 어디냐?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지. 이거 나. 그래, 네가 나. 아이고, 내가 왜 나? 아이고, 그래. 저긴 밀었어. 다툼 끝에 결국 폐지를 손에 넣은 희자 씨.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 체면이 구멍을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가지고 희자 씨가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를 반겨주는 사람은 남편 길수 씨입니다. 아이고, 못하겠나요? 다리도 불편한데. 그냥 있어요. 저 시장하죠? 네, 얼른 저녁 차려올게요. 괜찮아. 좀 쉬었다 해. 아유, 괜찮아요. 얼른 차려올게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길수 씨.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는 아내에게 늘 미안할 따름입니다. 잠시 후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온 희자 씨. 그런데 아니, 누가 이놈의 쓰레기를 자꾸 여기 갖다 버리는 거야? 응? 아이고, 정말. 아니 이건 희자 씨가 애써 모은 폐지 아닌가요? 쓰레기를 그냥.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수상한 냄새를 쫓아 집 밖으로 나온 길수 씨.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보!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희자 씨가 폐지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쓰레기야.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정성 들여 모아온 폐지를 태워버리는 희자 씨. 그녀의 행동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날 갈수록 심해지는 아내 희자 씨의 이상 행동 때문에 길수 씨가 아들 영석 씨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치매예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좀 됐는데 갑자기 심해졌어.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나도 이런데 엄마까지 니들한테 지면 되니까. 희자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치매 때문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들 내외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내 얘기를 꺼내지 못했던 길수 씨.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길수 씨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인데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니들도 힘들 텐데. 저희가 모실게요. 예상과 달리 선뜻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영석 씨. 병든 부모를 외면한 일이 허다한 요즘 세상에 이런 효자가 또 있을까요? 일주일 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영석 씨 부부는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집안 곳곳을 손보는 영석 씨.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집안의 모든 창문을 검은 종이로 가리는 영석 씨.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꼼꼼하게 잘 발라. 걱정 마. 다 됐지? 불 한번 꺼봐. 집안 모든 창문에 검은 종이를 붙여놓은 탓에 방 안은 대낮인데도 칠흑같이 어둡기만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참 이상합니다. 부모님을 모실 집을 영석 씨는 왜 이렇게 만든 걸까요? 다음 날 영석 씨 부부는 부모님을 모시고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창문을 가리고 전기까지 끊어버려 어두운 방 안. 몸도 성취하는 부모님에게 이거 괜찮을까요? 엄마, 여기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치매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영석아, 근데 창문에 저게 다 뭐냐? 아, 저거요? 이게 햇볕이 그 치매에 그렇게 안 좋대요. 그 햇볕에서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그 무슨 세포더라? 하여튼 그 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치매 진행이 빨라진대. 뭐? 그게 정말이냐? 네, 아버님. 이가 이것저것 공부 많이 했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불편해서 어떡해요. 햇볕이 치매에 안 좋다니 금시초문입니다. 영석 씨 정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한 거 맞습니까? 2달 후 영석 씨 부부가 카페에서 웬 중년 남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언제쯤? 전 됐네요. 오실 때 됐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래. 아, 어머니 희자 씨도 나오시기로 한 모양인데요. 엄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 이분이 어머니라고요? 영석 씨에게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까? 인사 나누세요. 전에 말씀드렸다. 심지혜석입니다. 아드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홍희자예요. 네. 놀랍게도 자신을 홍희자라고 소개하는 의문의 여성.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석 씨 부부는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부모님 댁을 다시 찾은 영석 씨 부부. 예, 여기 있어요. 예. 어떤 일이세요? 이사 오셨는데 서로 잘 지내보자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은 계세요? 인사하고 지내야지. 아, 지금은 주무셔서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아쉽네. 근데 저 창문에 저건 뭐예요? 아, 예. 농내장이 있으셔가지고
햇빛을 보면 안 된대요. 그래요? 네. 아 참, 다음 주 마을에 잔치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꼭 와요. 꼭. 네. 다음 주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영석 씨 부부는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이웃에게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일부러 사람 없는 데를 골라봤더만 귀찮게 됐네. 영석 씨가 부모님을 이곳에 모신 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부모님을 시골로 모신 후 영석 씨 부부는 매일 밤 자정 무렵 부모님 집을 찾곤 했는데요. 이 늦은 시간에 대체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영석 씨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우체통에서 웬 전선을 꺼내더니 휴대전화와 연결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뮤직을 골라볼까나. 내가 어제 좋은 거 찾아놨잖아. 자, 줘봐. 아니 여기서 음악 감상이라도 하려는 겁니까? 여기 있잖아. 그런데 조금만 참자. 듣기 싫어. 듣기 싫다. 저거 싫어. 저거. 여보, 괜찮아. 좋아질 거야. 부모님 방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정작 영석 씨 부부는 차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영석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치매에 좋은 게 맞냐? 그게 음악 테라피라는 건데요. 자면서도 이 뇌 운동을 시켜준대요. 뇌 운동. 효과 본 사람들이 많대요. 할 수 있는 거 뭐든 다 해봐야죠. 그래? 어머니, 좀 어떠세요? 저 누구예요? 나쁜. 니들이 날 가둬놨지? 아이고. 나 우리 집 갈 거야. 아유. 우리 집 갈 거라고. 아고 가야지. 어머니의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 매일 밤 음악을 틀어준다는 영석 씨. 하지만 희자 씨의 상태는 더 나빠진 듯 보입니다. 일주일 후 마을 잔치가 있는 날 아저 그리고 저 영석이네는 그 왜 안 와? 아이 내가 지난번에 신신당부했구만. 온 거예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안녕하세요. 때마침 영석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희자 씨 행세를 하던 의문의 여성이 함께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아유 공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송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안 좋으시다더니 정정하시네. 네. 예, 우리 아들이 워낙 잘 챙겨줘가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몸이 나아지고 있어요. 세상에 아드님이 대단하네. 잠시 후 영석 씨의 거짓말에 속은 동네 사람들이 한술 더 뜹니다. 저기 그리고 말이지. 저 요번에 그 시군에서 그 효자상 추천 받던데. 요번에 우리 영석이네 추천하는 거 어떤가요? 아닙니다. 제가 무슨 아이고 왜 그래? 졸지에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효자가 된 영석 씨. 주민들의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한 달 후 결국 영석 씨가 효자상을 받게 되는데요. 상의 소감은 부모님께 바치는 노래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아니 길수 씨 도대체 왜 창문을 부수는 겁니까?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효자 연기에 잔뜩 몰입해 있는 영석 씨.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나가자. 빨리. 아들의 속셈을 드디어 알아차린 걸까요? 길수 씨 아내를 데리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부모님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영석 씨 부부. 어떡해! 큰일 났어. 빨리 쳐. 저기네 저기. 아, 길수 씨 부부 멀리 가지 못했군요.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아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영석.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영세야, 우리 엄마 병원이니까 이제 하셔야 돼요. 내가 한 대만 쳐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지금 네 엄마 죽게 생겼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안 가! 안 갈래! 빨리 와! 안 가! 영수가! 버튼 생각하시면 치우고 뭐고 다 끝이야! 빨리 와요! 부모님에게 협박을 일삼는 아들. 그는 왜 아픈 부모님을 붙잡아 두려는 걸까요? 석 달 후 무슨 일인지 길수 씨 집으로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뭐야 이거? 어? 계십니까? 우리 자식! 소리 들려.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형사 안 되겠다. 까고 들어오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대원이 할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대원이 괜찮으세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길수 씨 부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음 날 그게 경찰서였어요. 아들 부부가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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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계세요? 영석아, 이제 그만해. 아버지, 아유, 왜 그러세요? 이 녀석아, 이제 정신 차려. 내가 다 말했어. 뭘 다 말해? 뭘 다 말해?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뭘 말해?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영석.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최영석이 부모님을 시골집으로 처음 모시고 온 날이었는데요. 여기가 치매 치료를 하려고 꾸민 집이에요. 여기서 6개월만 집중 치료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 고맙다. 아유, 엄마가 혼자 뛰쳐나가서 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 다닐게.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아유, 아버지 달리 방법이 없어요.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요. 6개월간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며 부모님을 시골 외딴 집에 가둔 최영석. 만약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았다면 어머니 병세가 그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영석은 어머니를 방치해둔 채 가짜 어머니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아 나서는데요. 아주머니 이름은 이제부터 홍희자예요.
아들은 어머니와 비슷한 외모의 나이대 여성을 섭외해 어머니의 이름으로 각종 치매보험을 5개나 가입했는데요. 그 후 아들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어머니의 치매 증세를 악화시키기로 합니다.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고 창문마다 검은 시트지를 붙여 햇빛을 못 보게 하거나 밤새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불면증에 시달리게 했던 것인데요. 결국 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맙니다. 최영석에게 6개월은 어머니의 대역을 내세워 치매 보험을 가입하고 어머니의 치매를 악화시키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초기 치매 상태였던 어머니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감금하고 학대해 중증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린 최영석. 그리고 그는 뻔뻔하게 3억 원에 달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된 건가? 치매 노인 병수 받았냐고 고생했어.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3억 받으면 가게나 하나 차리자. 이번에는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 좀 말아먹지 마. 그렇다면 완전 범죄로 끝날 줄 알았던 이들의 보험 사기는 어떻게 들통나게 된 걸까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자 지급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 씨가 1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기록을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1년 전 남편 씨는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은 간병을 하던 아내에게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당시 씨는 치매가 확정돼 약까지 복용해야 했지만 형편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벌을 받게 해달라며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결국 3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은 받지 못하게 됐고요. 아들은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폐륜이 또 있을까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토록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중요한 걸 왜 말을 안 해요? 아버지 때문에 다 망했었다. 이놈아, 제발 정신 차려. 어? 이 아들 범죄자 만드니까 속 빼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아저씨, 얘네들 왜 이렇게 싸운대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아픈 어머니를 보살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병을 악화시켜 범죄에 이용한 최영석. 결국 그의 탐욕은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고 부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